자,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이제 첫 번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그리고 화학 반응의 규칙,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물질 변화인데, 물질 변화는 크게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물리 변화는 무엇인지, 화학 변화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물리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라는 것은 이 물질의 고유한 이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성질은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상태 아니면 생김새가 변화되는 것들을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컵이 깨지는 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깨진다. 그러면 원래 컵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겠지, 깨지면서. 이렇게 컵이 깨지는 게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종이를 접거나 잘라.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A4 용지가 어떻게 되겠어? 작은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접으면 다른 형태로 되겠지. 이런 것들이 물리변화면 될 거고,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려서 어떻게 납작하게 만든다.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물리변화, 모양이 변화가 됐었을 때 물리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상태는 크게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라고 봤었을 때, 여기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뭘로?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가 된다. 이것이 대표적인 물리변화의 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게 된다. 김이 서리게 된다. 수증기가, 기체가 뭘로 변한 거야? 액체 상태로 액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자, 물은 액체 상태고 수증기는 기체 상태지.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물리 변화의 현상이 되겠다. 그 다음 확산이 있죠. 확산. 확산이 뭐야? 한 곳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입자가 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게 되는 현상. 그 다음에 한쪽에 향수병을 열어놓게 되면 이 냄새가 다른 쪽으로 퍼지게 되는 현상. 이러한 확산들도 물리변화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 설탕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에 설탕이 녹겠지. 그래서 설탕물이 되는 거. 혹은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이게 되는 이런 용해 현상들도 대표적인 물리 변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오른쪽 플러스 강의는 조금 있다가 여기 화학 변화까지 얘기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에 반해서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야. 자, 위에서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데, 이 화학변화는 이 성질이 변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자, 열과 빛 발생 봅시다. 양초가 탄다. 즉,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연소 얘기를 이제 앞으로 쭉 하게 되는데, 연소라고 하면, 자, 과학에서의 연소라고 하면, 이렇게 산소와 만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렇게 연소, 산소와 만나서 양초가 타는 현상.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열과 빛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라는 것은 모양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물리변화라고 했는데, 종이를 태워.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뭐가 생겨? 열도 생기고 빛도 생기게 되겠지. 그 다음 메탄가스. 메탄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꽃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 가스가 연소를 하면서 뭐 열과 빛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열과 빛이 발생하는 현상, 즉 연소가 되는 현상들은 다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때 배웠었던 이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했었던 거 기억할 거야.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질산납하고 만나게 되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어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액체고 질산납 수용액도 액체야. 그런데 얘네 둘이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겨. 앙금.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성질이 둘 다 액체였는데 물에 녹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지. 이 앙금 생성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그 발포정 대표적인 거 그 물에 잘 녹는 그 발포 비타민 같은 것들. 그럼 기포가 발생하네. 그리고 달걀 껍데기에 묽은 염산 혹은 식초를 떨어뜨리면 보글보글 끓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 이렇게 기체 발생이 되는 현상도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가 되는 현상. 즉 철이 녹슨다. 그러니까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된다. 혹은 과일이 익어. 마트에서 푸른색에 푸르딩딩한 색이 나는 바나나를 샀어. 이걸 시간 놔두면 노랗게 변하지.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검은색 반점이 돼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지. 이렇게 과일이 익는 현상도 뭐가 된다? 화학 변화가 될 거고, 김치가 씌어진다. 처음에는 신김치가 아니지. 그걸 밖에 꺼내놓고 자꾸 왔다 갔다 냉장고에서 꺼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돼? 김치가 신맛이 나타나게 되지. 이렇게 김치가 씌어지는 것도 화학 변화의 한 현상이 될 겁니다.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대표적인 화학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설탕을 가열할 때 변화 보자. 설탕.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뭐 만드니? 그 설탕을 녹여서 띠기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만들게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곳에 설탕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밑에 불을 떼울 거야. 그래서 가열을 하면 이 고체 설탕이 가열을 하게 되면 설탕이 녹아서 뭘로 될 거야? 액체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좀 뜨겁지만 그 액체 상태의 녹은 설탕을 한번 맛을 보자고. 굉장히 뜨겁겠지? 그렇겠지만 이 액체로 변한 설탕도 어떻게 하겠어? 단맛이 나겠지. 녹은 설탕의 단맛이 나.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설탕 단맛을 가진 성질이 변하지가 않고 그냥 상태 변화만 일어났다. 그러니까 설탕이 녹았어? 요거는 물리 변화의 현상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잘못해서 시간 조절을 잘못했어. 이거 띠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좀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새카맣게 타겠지. 그럼 검게 변할 거야. 그렇게 검게 변한 설탕 맛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쓴맛이 날 거야. 단맛이 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성질이 변하게 된 거지. 성질이 따라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될 거야. 혹은 이 설탕을 녹연 것에 뭐니 거기다가 소다 집어넣자. 하얀색 가루 넣으면 보글보글 끓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기체가 발생이 되니까 그건 무슨 현상이 되겠어? 화학 변화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이 철판에다 넣고 누르개로 눌러서 굳히게 되지. 그러면 그거는 다시 물리 변화가 될 거야. 우리가 이 설탕을 녹였었을 땐 단순히 물리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소다를 집어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기체 발생이 됐다. 화학 변화. 그걸 다시 굳혀서 넓게 펴서 거기에 무슨 뭐 별 모양이 됐든 우산 모양이 됐든 그런 고체 상태로 굳히게 된다. 다시 또 물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의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의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예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리 변화 여러 가지 예 봅시다. 오이를 썰어, 달걀이 깨져, 젖은 빨래가 말라, 용광로에서 철이 녹슬어, 빵에 바른 버터가 녹아, 혹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되고,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지고, 가는 철을 뭉쳐 강철솜을 만들고,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물리 변화의 예가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예를 봅시다. 종이를 태워 음식물이 부패를 한다. 혹은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익어 열을 가하게 됩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 단풍이 지는 것도 화학 변화가 될 거고,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해. 기체가 발생하네.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될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해. 그러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뭐가 돼? 빵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예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114쪽에 가보면 탐구 A가 있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자, 탐구 앞으로 우리가 2학년 때도 배웠었지만 이 탐구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떠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실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원리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나올 수도 있고 수행평가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시험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겠다. 먼저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야. 자, 마그네슘 대표적인 금속 원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을 얇게 펴서 돌돌돌돌돌 말하는 걸 이제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할 거야. 요거를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잘라서 여러 가지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번 페트리 접시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그냥 올려놨어. 원래 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 페트리 접시에는 이 마그네슘 리본을 막 구부렸어. 구부려서 페트리 접시에 올려놨어. 그 다음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은 증발 접시 위에서 태우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올려놨어. 뭐 태우는 방법은 뭐 첫 번째로 알코올을 떨어뜨려서 불을 붙이는 방법, 혹은 토치 이용해서 뭐 불을 붙이는 방법, 뭐 아무 방법이나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연소를 시켜서 남은 젤을 놓고서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젤을 놓고 한번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 그랬었을 때 뭐를 하냐면 물근염성과의 반응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 위에 마그네슘 리본,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 타고 남은 마그네슘이 타고 남은 젤에다가 물근염산 2방울씩을 떨어뜨리고 그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을 해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 1번 마그네슘 리본에서는 기체가 발생이 됐고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에 기체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세 번째 마그네슘이 타고 남은 재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1번, 2번 둘 다 그냥 리본 구부렸어. 2번은 구부리기만 했다. 이렇게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변화는 여기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은 무슨 변화가 되겠다? 물리 변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태워서 젤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에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1번과 비교를 했었을 때 1번은 마그네슘 리본은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물근염산과 반응을 했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이거는 무슨 변화가 되겠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 화학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원소, 원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온 얘기 나오고 뭐 화학식 얘기를 그때 배웠었을 때 원자 얘기를 했었을 때 마그네슘 이렇게 Mg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은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까지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태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학에서 태운다,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산소와 만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이 2mg 플러스 O2는 2mgO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고급지겠지. 이거는 예전에 다 배웠었던 내용들이니까 뭐 앞에 계수를 맞추게 된다. 뭐니? 이렇게 화살표를 중심으로 좌변이 뭐야? 반응물, 우변이 생성물. 그랬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2학년 때 배웠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 천재 교과서에서는 실험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데 봐봐, 우리는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을 하는데 굳이 천재 교과에서 하는 내용까지도 알아야 됩니까? 알아둬야지. 왜? 시험에 요 방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랑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혹시 학교에서 보조 자료로 선생님이 나눠주신 자료가 요 내용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 출판사다라고 하더라도 다 모든 내용을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도 실험해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면 10cm 길이의 마그네슘 리본 3개를 준비를 해놓고 간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나는 자르거나 한번 구부려 볼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태우고 젤을 가지고 뭐를 하면 전기 전도계를 대고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 이 간이 전도계는 갖다 놓고 어떻게 되니? 작동을 시켜보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아본다라는 것이 요 간이 전도계예요. 그랬더니만 이 가나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다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가와 나는 나에서는 물리변화예요. 그냥 단순히 조각을 내놓고 구부려 놨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마그네슘 리본이 가지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리 변화가 일어났고, 자, 다에서는 연소를 시켜서 젤을 갖다가 놓고 전도계 실험을 했더니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원래는 통했는데 통하지 않아. 그러면 성질이 바뀌었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위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밑에 간이 전도계,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을 해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봤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즉 뭐야? 물리 변화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가 않을 거고 화학 변화에서는 성질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 봅시다. 세 번째 있는 거.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어떻게 돼? 이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변하는 것이, 물리 변화는 뭐가 변하고, 화학 변화는 뭐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굉장히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물리 변화를 보면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뭐가 변하냐면,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가 않고 분자의 뭐가 배열만 변하게 된다. 자, 물리 변화 봅시다. 분자 종류는 안 변해. 그렇지만 분자의 배열이 변하게 된다. 그에 반해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라고 했어. 즉 원자 배열이 달라지게 되니까 분자 종류가 변하게 되는 거야. 즉 여기는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만 변해. 분자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성질을 가지게 될 거고,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원자 배열 자체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으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물 분자.
어떻게 되니? H2O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 형태의 기본적인 물 분자가 될 거야. 이 물 분자를 가열을 하니까 액체가 뭘로?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가 변해? 물에서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게 돼. 수증기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 수증기는 원래 안 보여. 김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김 같은 경우는 원래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면 투명해서 안 보여, 아예. 그러다가 이게 다시 투명했었던 이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김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전자에 끓여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하얗게 보인다. 그거는 액체 상태인 김이 될 거고,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이랬었을 때 이 물 분자, 즉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기체 상태의 물 분자로 변하게 될 거야. 즉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을 배열만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둘 다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그에 반해서 이제 물을 전기분해를 해. 자, 전기분해 우리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었지. 라부아제가 그 물분해 실험을 최초로 했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물이 뭘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불 바람에서 물이 물질을 이룬 기본 단위라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라부아제가 뭘 했니?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은 기본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다. 그때 이제 전기분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이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수소 분자, 산소 분자니까 이거 플러스 그겠네. 마이너스 그걸 연결해 놓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물이 어떻게 되니? 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분해가 되는 실험을 했었어. 그때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모여지고 마이너스 쪽에는 수소가 모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커져가는 향불을 갖다 대게 되면 확 타오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수소 분자에 수소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놓으면 퍽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던 거 잘 기억을 해. 그러면 그때 뭐니? 이 물 분자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즉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액체 상태인데 수소, 산소 뭐니? 둘 다 기체지.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이런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변화가 되겠다?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결합이 끊어진 다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결합하여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생성이 된다. 이거 O2가 만들어지고 이거 이렇게 물 분자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O2, H2. 자, 그 다음 변하는 거 보자. 물리 변화에서 변하게 되는 것은 분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겠다. 그 다음 화학 변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원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게 돼. 그리고 또 물질의 성질도 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어. 그다음 변하지 않는 거 또 물리 변화 보자.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둬요. 원자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 않아. 그 다음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 총 질량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도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물질의 총 질량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내용 중에서 요 3번에 있는 물질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요 성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모형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 그다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서로 구분 지어서 기억을 꼭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